자, 그러면 수조건을 좀 보는데 이 수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자, 여기다 2라고 쓰시고요. 수조건의 이해 이렇게 쓰세요. 뭐의 이해? 자, 수조건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국가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왕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곧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고 합시다. 왕. 자, 국가가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민전, 여기 있는 땅 있죠? 이 민전을 여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민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민전에서 생산되는 양의 10분의 1은 누가 걷어요? 왕이 걷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되는 양의 10분의 1은 누가 걷어요? 왕이 걷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라고 한다고요. 조.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걷어요? 10분의 1을 걷어요. 아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국가에는 국가 일을 하는 관리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겠죠. 관리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이 관리들은 좀 어려운 말로 국가의 직역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국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직역이라는 건 국가의 뭐를 담당해요? 직역을 담당해요. 근데 이 국가 직역을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공무. 그럼 이 일을 보는 사람은 공무원. 공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국가 직역에 대한 이제 말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짜증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오는 판결문 봤죠? 판결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막 어려운 말을 하면 머리만 아프거든. 중요한 건 개념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본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의 직역을 담당함으로 해서 국가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 뭐라는 거야, 씨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급 줘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국가에서 일하니까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월급을 옛날에는 뭐로 줬냐면 땅으로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을 관리한테 준다는 개념이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땅에서 걷는 수조권을 관리한테 위임시켜 준 거예요. 다시 한번, 관리한테 토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 땅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관리한테 땅을 준다는 얘기는 이 땅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조를 걷는 땅이 이 땅이죠. 이 조를 걷는 땅을 관리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이 땅, 내 이만큼을 줘. 예를 들어 노량진. 그럼 노량진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나한테 줬잖아요. 내가 왕이면. 근데 관리를 불러놓고 야, 이걸 네가 걷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농민한테도 야, 이거 봐봐. 어디 봐. 병신아. 너는 앞으로 나한테 주지 말고 얘 줘. 얘. 알겠어? 그리고 너는 일로 와. 너는 얘한테 잘 걷어. 그리고 10분의 1만 걷어. 확실히 10분의 2 걷다 걸리면 죽어.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관리한테, 관리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관리한테 지급할 땅을 국가가 정해. 이 민전 중에서. 민전 전체 중에서 관리한테 지급할 땅을 이렇게 정해서 이거를 얘한테 걷도록 하는 거야. 그럼 이 관리도 여기서 뭐를 걷는 거예요? 그렇죠. 조를 걷는 거예요. 조.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건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초 이론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살고 있는 농민이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농민이 있어.
여기서 농사짓는 농민, 여기서 농사짓는 농민 다 자기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농민은 농사한 양의 10분의 1을 국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배정받은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얘는. 그리고 얘는 원래대로 누구한테 계속 내면 되고, 그렇지, 국가한테 내면 되는 거. 또 바보같이 또 얘는 또 얘한테도 주고 또 국가한테도 주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얘 죽는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정받은 관리한테만 주는 거예요. 얘는 원래대로 국가한테 주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 국가가 조를 걷는 땅이 있죠, 이 땅. 이 B급 안 친 땅은 국가가 뭐를 걷는 거죠? 여기를 공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게 공전이라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잘 구분해야지. 왜냐하면 조를 걷는 공전이다 이러면, 잘 보세요. 조를 걷는 공전이다 이러면 여기는 조가 없다며. 그럼 조를 걷는 공전이라는 것은 다 무슨 공전이란 얘기야? 이 공전이지. 여기는 아예 조가 없다며요. 자, 이제 지금부터 표정 이상해지고 있어요. 소유권의 공전은 세금을 걷지 않죠. 그러니까 공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 공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전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전이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자, 이게 이제 사전이에요. 또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사전은 그러면 국가가 조를 걷지 않는 땅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조를 걷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른 누군가 중에서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스님한테도 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군인이 죽으면 유가족들에게도 이걸 줘요. 생계 유지하라고. 이렇게 사전은 주는 대상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관리들에게 주는 땅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과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전이라고 하는 이 과는 관리들에게 줄 때는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주거든요. 이게 관리들의 등급을 과라고 해요. 과. 그럼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토지를 주는 걸 뭐라고 해요?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게 사전이에요. 제 머리통이 과전. 사전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중에 과전을 빼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스님이 걷는 땅도 있고 유가족들이 걷는 땅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로 가볼게요. 수조권은 공전과 사전으로 나눠지고 사전 중에는 과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공전은 자 지금 이 수조권으로 보는 거예요. 조를 걷는 권한. 자, 그대로 해봅시다. 조를 걷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면? 국가에게 있으면. 그죠? 왕. 국가에게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고요? 공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전은 종류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덜스 국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누군가가 거두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사에서 알아보는 토지는 딱 요것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알아보느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 제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봐요. 이 위에 있는 제목.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들에게 수조권 토지를 많이 주면 관리들의 경제력이 세지죠. 그러면 관리들의 경제력이 세지면 이걸 가지고 관리들이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왕권이 약화될 수도 있어. 너무 많이 주면. 또 반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만약에 너무 적게 주면 왕권이 강화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적게 주잖아요. 그럼 이 관리들이 농민들한테 삥을 뜯어. 막 삥을 뜯어. 그러면 농민들이 죽어. 그러면 국가가 없어져. 알겠어요? 선생님 이걸 규제하면 되죠.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왕의 입장에서는 관리들한테 주는 땅을 많이 줘도 문제고 적게 줘도 문제예요. 이걸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토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쉽게 갑시다. 이제 토지를 많이 줘버리면 누구의 힘이 강하지? 관리들의 힘이 강하대. 이러면 이제 신권이 강하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적게 주면 신권이 약화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경작권을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농민이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작은 농민만 한다. 이렇게만 써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되는지 볼게요.